안녕하십니까, 희망경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예에서 있어서도 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싸우고. 남자 여자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사랑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요즘엔 세태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 때문에 많이 울고 헤어지고 싸우고 뭐 그런 현상이 사실은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뭘까요? 돈. 그렇죠? 돈보다도 유산. 유산이라는 게 뭐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불로서도 받는 거. 유산 참 좋은 단어입니다. 유산으로 받아본 게 없어가지고. 자, 도대체 돈이 뭐냐. 왜 돈 때문에 그렇게 다들 난리를 치느냐 한번 봅시다. 명리에서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우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명리는 5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관성, 나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나를 지배하는 거, 관성. 이게 직업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렇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뭐 어떻게 해요? 재성. 돈을 만집니다. 돈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돈을 법니다. 근데 관성은, 재성을 바로 직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성은 인성을 또 생겨줍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나를 기준으로 볼 때, 공부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인풋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성과 관성은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인풋이죠?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때로는 인성은 공부도 사실 나한테 들어오긴 하지만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썩하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뭐 어디 합격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입니다. 관성.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입니다. 인풋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여튼간에 인풋은 스트레스입니다.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갖다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은 도덕의 개념도 있습니다. 법률, 그죠? 그래서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만드는 거. 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채워지는 거죠. 나한테 인풋이 되니까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웃풋, 나가는 겁니다. 식상, 창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내한테 쌓이는 거,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빼어내는 거. 그렇죠? 또 나한테 쌓인 것을 바깥으로 빼어내는 거, 뭐예요? 돈 쓰는 거 스트레스 풀이죠. 완빵입니다. 돈 쓰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나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 방법이 움직이는 거, 식상, 창조, 쉽게 말해서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미생활. 내 활동입니다. 나한테 바깥에 나가는 거. 그죠? 나한테 관성, 나를 갖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다니는 직장.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돈을 왜 벌어요? 돈은 쓰려고 버는 겁니다. 쓰려고 버는 거죠. 그게 재성입니다. 자, 이제 이걸 사람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자, 관성은 뭐죠? 내가 만약 여자라면은 관성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뭘 줘요?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주죠. 대신에 또 뭘 줘요? 스트레스를 주는 대신에 돈을 줍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내가 널 줄게. 대신에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직업. 아니면은 뭐 여자가 직장을 다녀야 되지. 뭐 남자한테 돈을 받기 싫으면은. 그죠? 자, 그래서 돈을 모았어. 그러면은 남자한테 받은 돈을 여자는 이 돈이죠. 돈을 쓰는 재미로 또 산다라는 거죠. 이 쓰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여자는 돈 쓰는 재미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여튼간에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줍니다. 공부하라고. 그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줍니다. 왜? 좋은 학교 가라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을 잡아라. 좋은 직장을 잡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얻어? 돈을 얻는다. 돈을 얻죠. 남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재성, 여자한테 푸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때로는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것일 수도 있죠. 지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존재는 재성과 돈과 여자가 같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때요? 돈을 지배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돈을 지배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돈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돈이 말하는 사회예요. 사실은 돈이 말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명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구조 자체는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돈을 지배를 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는 인간은 스트레스 만땅이겠죠.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 뭘 배우느라 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은 여기로 재성을 풀어야 되는데 거꾸로 재성을 풀지를 못하고 이게 거꾸로 나한테 치어 올른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만큼을 지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어디로 빠져요?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식상, 창조, 놀이, 그죠? 일종의 중독증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래서 뭐로 빠지죠? 마약. 도망가고 싶을 데가 없으니까. 돈을 내가 지배는 하지 못하지. 마땅히 없어요.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 취미생활이죠. 근데 사람들이 또 취미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 있나요, 요즘에?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여기에 빠지죠. 사실 요것이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겁니다. 명리를 쭉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은 이것이 골고루 다 균형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재물의 힘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 인성도 깨지고 식상도 깨지고 움직임도 깨지는 거죠. 왜? 내가 취미생활을 하려면 이것도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원래는 식신생재라고 합니다. 식상생재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여가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야지 정석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사실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식상도 자체는 뭐냐면 돈을 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충족이 되니 여기 지배를 당하다 보니 이것도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 가끔가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 돈이 전부 다는 아니야. 그죠? 돈이 다는 아니야.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다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다들 또 서로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전부는 다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자가 뭡니까? 자본가가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는 뭐예요? 골고루, 이것이 다 골고루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재성만, 돈만 너무 밝히지 말고 공부도 좀 해가면서 마음 씀씀이를, 인성은 뭐 착한 마음이에요. 사실 착하게 살고, 관성, 뭔가 직장을 잡서 꾸준히, 그러니까 놀고 먹지 말라는 거죠. 꾸준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여유도 찾아라.
식상을 통해서. 그래야지 오롯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리 공부하다 보면은 참 균형을 잘 잡아놓은 학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성, 분명히 알아두실 거 뭐예요? 재성은 내가 지배해야 되는 존재지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근데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입에서 돈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저도 사주를 봐줄 때 돈을 받고 봐주니까 공짜로 봐주면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참, 그게 현실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 쓸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활동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재성, 돈을 만든다. 그렇죠? 돈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되게 국회의원이나 뭐 하면 뭘로 나와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관성은 정치입니다. 사람들 위해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순서대로 흐르면 그렇습니다. 활동을 해서 돈을 만들면은 돈은 권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위에 올랐으면은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 인성, 베풀으라는 겁니다. 베풀어서 본인의 수양을 쌓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관성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좋은 정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 요거는 아마 원시 사회일 거예요. 나 혼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 나라는 시대. 그리고 식상, 활동하는 시대, 농경사회가 식상의 시대일 거예요. 농경사회. 그죠? 농경사회. 그리고 뭐 사냥하는 사회. 그 식상에 활동하면서 먹을 거를 구하는 거니까, 활동하면서 먹을 걸 구하니까 식상의 시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성의 시대다. 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재물의 시대. 그렇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재물의 시대가 사실은 도량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돈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성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느냐 일단 또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진다 보면은 돈이 많은 관성은 뭐예요? 권력의 시대인 겁니다. 자본가, 재성에서 돈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 뭐 1, 2위 하는 사람 몇 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빌 게이츠나 뭐 기타 등등. 뭐 유튜브에 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자본가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제 뭐 코로나19도 좀 만들었다. 뭐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제 코로나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점점 개인의 시대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활동하나 다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치 파악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성의 시대. 지배자의 시대예요. 진짜로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서 지배자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배자의 시대가 넘어가면은 인성의 시대, 종교의 시대예요. 일단은 깨달음의 시대, 뭐 깨우침의 시대.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 가려면 어때요?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 여기서 분명히 어떤 반란이라든가 뭔가 뒤집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재성의 시대에서 관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인이죠. 성인.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인을 꼽으면 누구 있죠? 예수님, 뭐 부처님. 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성인이 아닌가? 하여튼 간에. 성인은 그러면은 일단 부처님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양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왕의 태어나서, 뭐 83세인가 4세인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은
역사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탁발, 그렇죠? 그 음식 공양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다가 근데 그 공양이 상한 음식을 드셔가지고 84세에 이질, 배탈 설사 걸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뭐 열반에 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냉정하게 장티 설사 뭐 여튼 간에 이질 이게 그걸로 이제 돌아가신 거 참 인간적입니다. 그죠? 그분의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한국은 대승불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하지 인간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는 이제 소승불교에 나오니까요. 그죠? 소승불교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탁발을 이제 하러 돌아다니는데 이게 나이가 드시니까 힘드신 거죠. 그래서 안 한다 야 이제 나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늙고 지쳤구나. 이제 좀 쉬었다 가자. 이게 몸뚱아리라는 게 이렇게 늙는 거구나. 이거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부처님도 나이를 먹고 늙어서 힘들고 지치더라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모두 다 공하다. 색즉 시공 공즉 지세. 그렇죠?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공하니. 그렇죠? 관자재보살 행심바람일다시 조견 온개공토 일체고해. 그렇죠? 모든 고액을 떠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할 때 바라본 거죠. 아, 세상은 다 공하다. 뭐 부질없구나. 뭐 일단 일종의 말하면 그렇죠. 근데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이 육신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하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졸려 자야 돼. 깨달음과 육신은 별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명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깨달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인간의 육체는, 이거는 육체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을 잡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재성은 또 뭐하고 또 관계되어 있어요? 건강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 하면서 건강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 돈만 있으면 건강하게 살지. 다 돈 쓰고서 약 먹고 뭐 다 하는 거니까. 이게 돈하고 건강하고 같이 돌아가더라. 눈이 한 개인 사회에서는 눈이 두 개인 사람은 병신이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살려면은 눈 하나는 뽑아내고 그러니까 눈 두 개로는 안 되고 눈 하나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어쩌면은 명리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은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운명이 너한테 그것을 명하면은 그냥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쓸쓸해지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명리가 말하는 재물의 모습, 명리가 말하는 삶의 모습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뭐 심각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명리의 얘기입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